실용음악 현악기들의 지판을 누르는 손 모양, 즉 그립의 차이점을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통기타는 손을 엄지를 이렇게 네개 뒷면에 수직으로 지장을 찍듯이 잡고 둥글게 말아 올려서 이렇게 잡는 거죠. 근데 포인트는 이 손끝 한 마디 정도를 이렇게 힘을 줘서 직각으로 이렇게 세워 잡아야 돼요. 옆에서 보면 말아 올려서 누르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누워 있으면 밑에 이렇게 다 손이 닿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탁해지니까 말아 올린 다음에 손끝 한 마디 정도를 수직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그러면 손끝 한 마디 정도에 피가 몰려서 이렇게 빨갛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게 힘을 포인트를 잡아야 뾰족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누우면 안 되고. 예. 근데 보통 막 손을 막 비스듬하게 여기 두거나 막 뮤트 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손이 올라오면 올수록 어떻게 되죠? 손목이 여기가 덜 꺾여요. 여기가 이렇게 플랫한 상태가 될수록 손이 누워버리는 거죠.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내밀듯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도 다 손이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잡지 않습니까? 꺾인 상태에서 넥을 이렇게 잡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음을 한음씩 쳤을 때 소리가 다 맑은지 안 맑은지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근데 손이 누워 있으면 중간에 이렇게 먹는 소리가 난다는 거죠. 클래식 기타의 경우에는 통기타와 구조가 다 같죠. 다 같은데 보기에도 조금 차이가 있듯이 여기 넥이 조금 두꺼워 이렇게 더 넓어요. 이렇게 넥 간격이 1번 줄부터 6번 줄까지가 이렇게 더 넓죠. 그 대신에 넓은 대신에 통기타 좀 다 스틸 줄이 기본이지만 이 나일론 줄이거든요. 굉장히 장력이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둥글게 말 올려서 잡는 그립은 거의 동일한데 이제 연주 특성상 스트럼이 많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하는 아르페지오를 기본 연주법으로 채택하고 있고 또 그런 클래식 곡들의 연주 특성상 이 감싸 안는 방식이 조금 다른데 통기타는 요 온폭 파인 부분을 들어간 부분을 오른쪽 허벅지 위에 두고 이렇게 감싸 안는 식이면 반대로 여기 온폭 파인 부분을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여기 엉덩이를 무릎 사이에 이렇게 넣는 이런 연주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양희은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이렇게 극단적으로 기타를 세워 앉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취향의 차이지만 어쨌든 기타에 비해서는 이 각도가 이렇게 된다. 왜냐면 넓은 만큼 이렇게 세울수록 손이 잘 옆으로 다 대각선으로 더 잘 벌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성이 그렇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렉 기타는 어쿠스틱 기타와 모든 구조가 같죠. 6줄에 프렛도 같은 규칙이지만 차이점이 뭐냐 하면 코트로 보기도 그렇고 여기 넥이 굉장히 좁아요. 좁고 줄도 클래식 기타처럼 물론 나일론 줄은 아니지만 스틸 줄이지만 굉장히 말랑하고요. 장력이 얕고 그 다음에 넥도 굉장히 그 어느 기타보다 넥이 얇죠. 왜 이렇게 작게 만들었느냐? 자, 그야말로 일렉트릭 기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앰프에 연결하고 특히 이펙터를 여러 개를 겹치다 보면 이게 가만히 있는데도 잡음이 많이 떠요. 특히 이 코일이 감겨 있는 픽업의 특성에 따라서도 잡음이 다른데 특히 이렇게 싱글 픽업일 경우에 잡음이 많이 나죠. 이건 뭐 베이스 기타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렇다 보니 통기타처럼 둥글게 이렇게 손을 가져가면 음은 잘 날지 모르겠는데 이 중간중간에 개방면에서 계속 이렇게 잡음이 계속 징하는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항상 손을 눕혀가지고 줄을 막아주면서 내가 쳐야 되는 음을 제외하고는 다 손을 눕혀서 뮤트를 하면서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잡음과의 싸움이죠. 모든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눕힌 그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기타 같으면 그러면 이 사이에 이제 중간에 개방면 같이 떠 있는 줄에서 계속 잡음이 나니까 손을 눕혀서 그러면은 내가 치는 음 외에는 다 기본적으로 줄을 먹고 있기 때문에 잡음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통기타에서 이렇게 D 코드 같은 경우 6번 줄 이렇게 뮤트 하듯이 통기타는 기껏해야 6번 줄 하나 이렇게 뮤트 하는 식인데 일렉 기타는 고음으로 갈수록 엄지를 당겨서 이렇게 거의 이제 두 줄을 커버하는 거예요. 이 엄지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눕혀서 치는데 고음으로 갈수록 고음으로 가면 이렇게 엄지가 위로 올라와서 이런 그립 기본적으로 이렇게 걸친 그립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하이 프렛을 갈 때 이런 식으로 엄지를 두 줄을 커버해 놓고 이렇게 막 움직일 때가 많죠. 유튜브 같은 거 화려한 연주하시는 분들 봤을 때도
거의 솔로 플레이는 이렇게 가죠. 근데 뭐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기본적인 그립을 설명할 때 다 뮤트를 하면서 연주가 필요하다. 잡음 때문에 그렇다는 특성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 보기부터 이미 다르게 생긴 게 훨씬 길죠. 이렇게 내기. 그래서 이 프렛 한 칸 한 칸의 간격도 일렉 기타, 통기타에 비해서는 훨씬 넓어요. 그렇지만 이제 베이스 기타는 한 음 한 음씩 연주하는 단선율 악기다 보니까는 그렇게 넓다는 게 때로는 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구조인 거죠. 그렇게 좁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 코드를 치는 악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베이스 기타도 앞에 일렉 베이스거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쿠스틱 베이스는 보통 콘트라 베이스를 말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베이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일렉트릭 베이스인 거죠. 일렉이란 말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 픽업, 코일이 감긴 픽업을 사용해서 이제 앰프에 연결하는 기타라는 얘기인 거죠. 앰프에 연결하지 않으면 이건 사실은 통이 없는 악기라서 속이 꽉 찬 악기다 보니까는 거의 이 상태로는 소리가 너무 약해요. 그렇죠? 앰프에 연결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일렉이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잡음을 계속 컨트롤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통기타처럼 또 둥근 그립이 아니라 손을 눕혀가지고 그 대신에 막 이렇게 이 엄지 그립으로 뮤트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이 손을 길게 펼쳐가지고 특성상 엄지 없이도 다 뮤트가 되는 구조고. 그리고 이제 이 줄 위에 어느 줄 위에 손을 얹냐에 따라서도 이제 이 엄지로도 기본적으로 한 줄을 먹고 가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왔다 갔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도 뮤트를 하고 왼손도 뮤트를 한다. 그리고 눕혀서 이렇게 하는 거. 간격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손이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특성이 다른 거기 때문에 눕혀서 그 주법이 슬랩이라는 주법, 때려서 내는 주법. 이게 보통 통기타에서도 이런 화려한 주법들이 사용할 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베이스에서 나온 주법인 거죠. 어쨌든 핑거링이나 슬랩이나 둘 다 중요한 거는 뮤트를 해서 깔끔한 소리, 내가 누르고자 하는 외에는 다 기본적으로 뮤트가 된 소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콘트라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렉 베이스와 기본적으로 구조는 같지만 말 그대로 이게 생긴 게 완전히 또 다르죠. 그렇죠? 뭐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악기와는 다르게 자세히 보시면 이 지판에 프렛이 안 박혀 있어요. 프렛이 박혀 있어야 이제 뭐 칸을 나누기가 용이한데 이거 완전히 프렛이 하나도 안 박혀 있다 보니까 이 정확한 지점을 이렇게 외워서 눌러야 되는 거죠. 그 통기타 같은 경우에는 뭐 같은 프렛 안을 누르면 뭐 너무 왼쪽만 안 간다 치면 중간 정도만 잡더라도 음이 맑게 나거든요. 근데 이 악기는 얼마나 민감하냐면 뭐 바이올린, 뭐 비올라, 첼로 다 마찬가지지만 음에서 요만큼만 0. 몇 cm만 옆으로 가도 음정이 달라져 버려요. 굉장히 민감한 악기죠, 이 피치가.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누를 때마다 이렇게 비브라토를 하는 이유도 음악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순간적으로 피치를 보정하려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물론 이 악기도 픽업을 달아서 앰프로 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성 자체가 싱글 코일 픽업을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잡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프리합니다. 일렉 기타나 일렉 베이스에 비해서 잡음에 비한 스트레스는 없는 편이고, 왜 그러냐면 뭐 코일도 코일이지만 이 오른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줄을 퉁기는데 피치 카트를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줄을 다 먹고 뮤트를 시키는 상태로 이렇게 퉁기다 보니까는 이 왼손이 특별히 막 손을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동작을 하지 않아도 잡음이 별로 그렇게 나지 않아요. 그리고 한음 한음에 대한 여음도 조금 짧은 편입니다. 퉁퉁퉁퉁퉁 이런 편이다 보니까는. 네. 그 대신에 여기가 굉장히 멀죠. 일렉 베이스도 충분히 먼데 도가 여기면은 레가 버스 이만큼 차이에요. 도 레가 검지와 새끼손가락 이 간격만큼 도래다 보니까는 이 간격, 그래서 정확한 간격에 대한 연습. 그래서 특히 이 클래식에도 속한 악기다 보니까 클래식 악기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본기,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이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방법을 고민하기 전에 클래식 악기들은 이 음정을 정확하게 연습하는 거.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클래식과 실용음악이 워낙에 이제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 아예 그냥 서로를 동시에 하는 경우는 잘 없긴 하지만 사실은 클래식 같은 기본기가 필요한 거죠. 실용음악 악기에 있어서도. 네,
컨트롤 베이스가 좀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